소중한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남성 건강에 관한 중요한 지식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식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성 본연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피할 수 있는 조기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좀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제가 무슨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 위협이 아닙니다. 50세가 넘은 모든 남성 친구분들에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건강 조언입니다. 많은 분이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마주하기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는 분명히 증명합니다. 우리의 성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는 단순히 사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여러분의 순환계, 혈관벽, 그리고 심장이 조용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몸에는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회복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약물의 도움 없이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 파란색 작은 알약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알약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기적인 의존성, 잠재적인 위험, 그리고 복용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불안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입 밖에 내기 부끄러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남성 기능 저하인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오는 건강 신호인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남성의 기능과 혈액순환 시스템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히 짚어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천연적이고 안전하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담 없고 죄책감 없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생리적으로 원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법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몸에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극단적인 단식법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호흡 연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루 종일 명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은 자신과 몸을 다시 연결하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타고난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주스, 매일 오후에 할 수 있는 몇 분간의 산책, 그리고 호흡 방식의 작은 변화들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단계들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력을 되찾게 하는 거대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중 한 가지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좋지 않다. 발기 속도가 느려지고 강직도가 나빠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파트너 사이에 말 못할 어색함이 있다. 또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보조수단에 의존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 타고난 힘, 그리고 삶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모호한 이론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유하는 것들은 모두 실질적인 단계들이며 지금 바로 시도해 볼 수 있고 3주 후에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의 주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 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이런 고민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피드백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건강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발기부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약물과 불안의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평소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의 고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은 매우 흔한 상태이지만 매우 쉽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발기부전이 성행위를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만족스러운 성적 친밀감을 위해 충분히 단단한 발기를 얻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기부전은 몇 주 또는 몇 달간 지속되며 여러분의 심리 상태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점을 특별히 명확히 해야 할까요? 이는 여러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도 아니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발기부전이 3040대의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는 발기부전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매우 큰 관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체로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원인입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일부 중년 남성에게 흔한 만성 질환이나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할 때 음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의 물줄기가 중간에 막힌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심리적 원인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생활 속 걱정거리, 가벼운 우울감, 노화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부부관계의 냉각 등이 신체의 반응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할수록, 긴장할수록,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수록 몸은 오히려 더 둔감해집니다. 많은 남성분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밤샘, 심지어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의존 등이 남성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요인들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마치 기계를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민첩성을 잃게 됩니다. 남성의 그 힘 역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고 심장을 검사하는 것처럼 성건강 역시 진지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남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천연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이 단순히 발기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진정한 배후는 무엇이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더 깊이 탐구하고 몸 내부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의 남성이고 특히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건강 지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는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대중에게는 자세히 공유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기부전은 음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심혈관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기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몸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몸속의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심지어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더 심각한 문제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 즉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을 혈관 내피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층은 매끄러운 내벽처럼 혈액이 쉽게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시간, 생활 방식, 식단,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 내피 세포층이 손상되고 경화되면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속의 확장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작용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쉽게 흘러가게 합니다. 물론 음경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 물질이 감소하면 혈관은 제대로 확장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발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호가 가장 먼저 음경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경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음경입니다. 심장이나 뇌의 혈관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음경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건강하고 피로감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지만 어느 날 예전처럼 발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가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하나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45세의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젊어 보였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최근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의 관상동맥에 이미 동맥경화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초기의 성기능 징후가 아니었다면 이 상태는 몇 년 후에나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기부전이 심혈관 건강의 조기 경고 지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 흔한 요인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며 산화질소도 점차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을 앓는 남성의 성기능 문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소리 없는 파괴자처럼 지속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물방울이 계속해서 돌 위에 떨어지면 결국 돌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 과다, 특히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 과다 역시 그중 하나의 소리 없는 파괴자입니다. 내장 지방은 배 주위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달라붙고 혈관과 심장을 둘러싸서 혈액의 흐름을 무겁고 느리게 만들며 더 쉽게 막히게 합니다. 물론 흡연, 음주, 그리고 장기적인 스트레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며 결국 불가피하게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배터리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몸이 힘을 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내피세포는 회복될 수 있으며 산화질소의 생산 과정 역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천연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효과가 검증된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내부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수리하려면 먼저 그것이 건강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는 단순히 반사적인 동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계와 감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매우 정밀한 생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모든 활동, 심지어 생리 기능까지도 통제하는 신경계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 신경계라고 불리며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 신경계라고 하며 우리가 쉬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또는 친밀한 순간에 가장 활성화됩니다. 발기는 바로 몸이 이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즉 여러분의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할 때 일어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대량으로 음경으로 펌핑되며 그 후 판막이 혈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어 음경이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하루 종일 일이나 건강을 걱정하거나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있다면 교감 신경계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생존 모드에 있지 즐기는 모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성생활에 있어 소리 없는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발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산화질소라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걱정 마세요. 화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간단히 말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초록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적절한 자극을 받을 때 뇌는 음경의 신호를 보내고 산화질소가 방출되며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마치 고무 호스에 물이 차오르듯 음경 해면체로 몰려들고 충분한 혈액이 유지됨으로써 음경이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혈관 내피세포가 당뇨병, 고혈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손상되면 산화질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충분히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되어 발기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물탱크에 물을 펌핑하려는데 수도관이 녹슬고 밸브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가 작동하더라도 물이 제대로 고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빠른 해결책으로 딜강 같은 약물을 선택합니다. 네, 이 약은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이 약은 산화질소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 혈액이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 몸 자체가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혈관이 이미 손상되었다면 약효는 점차 약해지거나 심지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매우 약한데 새로운 수원지를 설치하거나 배관을 수리하는 대신 밖에서 압력을 가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줄기가 강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원래 놀라운 자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다행히도 산화질소는 밖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식단을 유지하며 특히 혈관과 음경신경을 포함한 몸의 올바른 부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다면 몸은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발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 혈관, 감정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하는 일련의 미묘한 반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성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더 이상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마치 주인이 수도관을 수리하고 밸브를 청소하여 물줄기, 정확히 말하면 혈류가 다시 강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인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뿌리박힌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흔한 오해들이 남성들로 하여금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몸이 변하기 시작할 때, 특히 성적인 면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슬퍼하며 자신감을 잃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보통 즉각적인 해결책, 즉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이 서둘러 약물을 선택합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한 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윌감 같은 발기 기능 보조 약물은 단기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 내부에 금이 갔는데 새 파이프를 설치하는 대신 물이 새는 곳에 테이프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나는 늙어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많은 남성분이 60세, 심지어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좋은 성 건강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40대 초반인데도 이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는 결코 유일한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주범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의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느낌을 찾거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자극 때문에 뇌가 무뎌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현실 생활 속의 상황, 예를 들어 부드러운 눈빛이나 가벼운 접촉만으로는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기에 역부족이 됩니다. 원인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쾌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 도파민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뇌는 점차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사람이 바로 곁에 있어도 마음은 공허함을 느끼고 몸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가 늙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것을 보지 않았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상의 이미지에 대한 의존을 멈출 때 몸은 점차 생리적 반응을 재설정하고 실제 감정과 다시 연결되며 발기도 억지로가 아닌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새 습관을 만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 해독과 같은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습관을 점차 극복하고 자제력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가짜 이미지가 여러분의 실제 감정을 흐리게 두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더 많은 진실한 감정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가상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사실은 여전히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단지 지난날 소음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자신과 몸을 다시 연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것은 바로 호흡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지 호흡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기 기능을 도우며 잠을 더 잘 자게 할 수 있고 게다가 약물이나 기계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비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호흡 방식은 몸의 많은 기능을 조용히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두 개의 통로, 즉 코와 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는 단순히 호흡 통로가 아닙니다. 코 안에는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산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코로 호흡할 때, 특히 느리고 균일하게 호흡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산화질소의 생산을 늘립니다. 이 물질은 음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머리를 더 맑게 하고 잠을 더 깊이 자게 돕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입으로 호흡하거나 특히 걷거나 긴장할 때처럼 빠르고 급하게 호흡한다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공기는 많이 들이마실 수 있지만 몸의 회복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통로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코로 호흡하는 기술은 배우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고급 호흡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꽃에 물을 주거나 또는 단순히 텔레비전을 볼 때 코로 아주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매일 단 몇 분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 일주일 후 여러분은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머리가 더 가벼워지며 특히 그 활력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간단한 기술이지만 삶의 많은 소중한 것들처럼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본 직후 바로 2분간 시도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코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몸에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이며 동시에 잠재된 강력한 에너지를 깨우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도 평온해졌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깨울 시간입니다. 뛸 필요도 없고 어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약간의 운동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매우 감사해 할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숨가쁘게 뛰거나 사람들로 붐비는 헬스장에서 역기를 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매일 올바른 몇 걸음만으로도 여러분의 전신 신진대사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과 리듬입니다. 우리 몸, 특히 중년의 몸은 과도하지 않지만 지속해서 반복되는 가벼운 운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매일 30분간 평소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걷기만 해도 혈당이 더 안정되고 잠을 더 깊이 자며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걷기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발기부전의 간접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오후에 몇 가지 간단한 동작, 예를 들어 가벼운 스쿼트나 작은 물병을 들고 몇 번의 팔 운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쓸 필요 없이 근육이 활성화되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에게 나는 아직 움직이고 있어, 나는 아직 건강하게 살고 싶어라고 알리기에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꾸준히 운동할 때 몸은 스스로 더 많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이 강인함, 활력, 그리고 더 젊은 느낌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주사를 맞을 필요 없이 매일의 리듬에 몸이 깨어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신발을 신고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코로 호흡하고
여러분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매 걸음이 몸의 건강, 성 건강을 향한 한 걸음임을 인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식단, 운동, 호흡 방식 등 모든 부분은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회복이 필요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발기부전이 종착역이 아니라 몸이 여러분에게 주는 부드러운 알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리듬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고 그 활력도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30일 건강 여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시작하기만 한다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2주간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3가지에 집중해 주세요. 첫째, 매일 아침 주스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공유한 그 레시피입니다. 수박의 흰 껍질 부분, 비트, 샐러리 또는 녹색 채소를 함께 갈아 만듭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혈관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고 내피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며 산화질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둘째, 식사에서 나쁜 탄수화물, 특히 백미밥, 단 음식, 면류 등의 양을 점차 줄이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줄이고 그 자리를 채소, 생선, 계란, 두부, 미역국이나 설탕이 적은 김치 등으로 대체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슐린 시스템과 혈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원이든 집 근처든 거실이든 걸을 때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부드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매일 몇 분간만 꾸준히 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평온함을 되찾고 몸과 연결되며 조용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일 후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3주차와 4주차는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가볍게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첫째, 가벼운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걷거나 몇 번의 스쿼트를 하거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세요. 너무 피곤할 필요 없이 매번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야 근육을 활성화하고 자연적인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기분을 조절하세요.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조용히 앉아 몇 분간 눈을 감거나 종이에 몇 줄 글을 적어보세요. 기분 좋은 아침, 깊은 잠, 맛있는 식사처럼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매주 여러분의 진전을 기록하세요. 길게 쓸 필요 없이 오늘 걷는 것이 더 쉬워졌다, 어젯밤에 잘 잤다, 점심 후에 덜 피곤하다, 또는 자네와 가까이 있을 때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낀다와 같은 몇 가지 작은 징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후, 어쩌면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매일 조금씩 가볍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더 깊이 자고 기분이 더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천천히 그 활력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친절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30일은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삶의 아름다운 단계에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약속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미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 실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의지와 신념만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이름은 첸보보,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53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의 건강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활력을 잃어가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안감을 1년 넘게 묵묵히 견뎌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책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진정으로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함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식사 때 백미밥의 양을 줄이며 매일 오후 30분간 천천히 걷고 산책하는 동안 코로 호흡하는 것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어떤 장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과 약간의 결단력만 필요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그는 잠을 더 잘 자게 된 것 외에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그의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점심 식사 후에 더 이상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저에게 제가 다시 제 자신과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주 후 그는 짧지만 저를 매우 감동시킨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리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겼고 제 내면에서도 그 다름을 느낍니다. 첸보보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꾸준히 실천했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부터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날이라면 회복의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단 한 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기부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어떤 선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몸이 귀 기울여 달라고 올바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부드러운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신호가 그렇듯이 우리가 제때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3가지 작은 일만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간단한 주스 한 잔을 마셔 여러분의 혈액을 깨우세요. 둘째, 그 허상뿐인 영상들을 끄고 실제 감정이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셋째, 매일 한 바퀴 산책하며 몸에게 여전히 살아갈 활력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세요.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맑은 마음과 건강하고 강인한 몸으로 미래의 매일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